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상승장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거를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녹음을 해놨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안 꼽혀 있어가지고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차례도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차례가 조금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월 30일에 바닥을 한번 찍고 최고점을 뚫었잖아요. 저도 이제 나스닥 ETF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산이 좀 늘어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상승장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승할 때 다잡는 건 실력이 아니고 운이다. 줄 때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상승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포모입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 그리고 반도체 지수 이런 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도 살 걸 하면서 몰리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만 두고 가는 거죠, 사실. 제가 했던 투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투자가 21년도에 유튜버 분이 미셨던 그 종목을 매매했을 때인데요. 그게 제가 사고 나서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오를 때 이제 그분께서 한 주도 내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뭔가 더 있구나 싶어서 월급을 받는 대로 이제 쭉쭉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균 단가보다 한 1, 20% 높은 가격에서 계속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상승을 할 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때인데 저는 반대로 비중을 늘린 거죠. 그 위의 물량을 제 평균 단가 위의 물량을 잡아 먹으면서 평균 단가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오르겠다 싶어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큰 손실을 입게 됐는데요. 그때 다짐했던 건 진짜 계획 없이 불타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뭐 나스닥 지수 투자를 이제 레버리지로 월마다 적립식으로 하는데요. 사실 뭐 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 거는 불타기가 되든 물타기가 되든 그냥 생각이 없이 삽니다. 저는 QLD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주의인데요. 근데 이제 더 큰 레버리지 혹은 그 너무 단일 종목에 큰 돈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자산 대비 너무 큰 돈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한창 공부할 때 차트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솔직히 큰 의미를 못 느끼기도 하고 제가 그리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도 시점을 정하진 않고요. 그냥 그 차트에서 이제 전고점 정도만 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올랐구나 정도만 보고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를 가끔 보는데요. 공포지수는 이제 극심한 공포, 중립, 탐욕, 극심한 탐욕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주가가 오르면 탐욕지수 쪽으로 가고 주가가 반대로 떨어지면 공포지수 쪽으로, 공포 단계 쪽으로 갑니다.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전쟁의 여파로 장이 떨어지면서 극심한 공포 단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식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락장에서 떨어져서 공포를 느끼고, 상승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산 종목을 보면서 포모, 공포죠. 그걸 느끼면 뭐 항상 공포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감정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이제 마인드는, 나스닥 지수는 이제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핫딜 같은 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겠죠. 그것처럼 하락장에서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이제 좀 더 개수를 늘리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열심히 싼 가격에 사놓은 걸, 그게 가격이 오르면 또 누가 비싸게 사준대요. 그러면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싸지고 있을 때 무서워서 쳐다도 안 보다가 오히려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사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제가 싸게 산 물량들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량 매도를 하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 전량 매도를 하면 그게 오르면 배가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일부분 조금씩 매도를 하다가 나중에 그 매도한 돈들을 가지고, 이게 항상 오르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올 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국 반도체 지수가 1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진짜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것도 결국에는 그저께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수량을 늘렸다가 또 이제 오르면 조금씩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량을 들고 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쓰였던 적은, 제가 막 사기 시작할 때 하락하는 건 솔직히 기쁩니다. 근데 가장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산 자산이 한 20, 30% 이렇게 올라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제자리로 갈 때 가장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좀. 왜냐면 내가 이 기간 동안 버틴 것들이, 그리고 내가 뭔가 최고점이 돈이 내 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미리 조금 팔아놨다면, 그래도 그때 팔아놔서 다행이다, 이렇게 위안거리라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다가올 조정장, 하락장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